자, 매주 목요일 흥미로운 엑스포의 세계로 날아가 봅니다. 레츠 엑스포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범시민 유치원의 백혜림 대리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방송 시작 전에 아쉬운 말씀부터 좀 나눠야겠습니다. 오늘이 대리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네. 맞습니까?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굉장히 애착도 많이 있었던 우리 엑스포 프로그램 좀 많이 아쉽기는 한데요. 남은 엑스포 회차가 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 외에도 이제 뭐 엑스포에 관심이 많으신 이제 전문가분들이라거나 유관기관분들이 아마 함께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앞으로도 저희 엑스포 월드 엑스포 관심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쉬운 마음은 좀 뒤로 밀어놓고 엑스포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레츠 엑스포 꼭지는 몇 회 더 이어갈 예정인데 대리님과는 오늘 인사를 나눠야 하니까 오늘은 그동안 나눈 주제들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좀 매듭을 지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주제로 시작해볼까요? 네, 이제까지 저희가 엑스포와 관련된 역사 혹은 상식 이런 것들을 주욱해서 얘기해 왔는데 또 지난 시간에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엑스포 역할과 성격을 새롭게 규정지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벨기에 브뤼셀 엑스포 이야기까지 나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마지막 순서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 중국 동아시아 엑스포 이야기로 좀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중국은 2010년에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네, 일본은요? 이어서 일본은 오사카에서 1970년 월드 엑스포를 개최했고요. 이어서 사실 이제 두바이 엑스포 다음으로 25년 오사카 엑스포를 또 개최하도록 맞습니다. 선정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도 사실 등록 엑스포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대전과 여수에서 인정 엑스포를 2차례 연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중일의 3국의 엑스포 유치 준비 그리고 개최 과정을 짚어보는 게 또 2030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는데 좀 직접적이고 우리가 살펴볼 만한 요긴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나눈 이야기 주로 미국과 유럽 쪽에 치우쳐 있었는데 부산에 엑스포를 유치하려면 중국과 일본 또 우리의 사례를 빼놓을 수 없겠죠. 자, 차근차근 따라가 보죠. 자, 그 월드 엑스포 개최한 게 1970년 오사카가 처음이었죠. 네, 맞습니다. 1970년 오사카 월드 엑스포가 동아시아에 이제 포문을 열었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부산, 지금 우리 살고 있는 부산과도 같은 일본 제2의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2020년 사실 도쿄 올림픽 때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그 참상과 좀 오랜 경기 침체를 딛고 일본이 재도약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일본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처럼 1970년도 오사카 월드 엑스포도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었던 일본이 본인들의 이제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한 우리는 경제 대국으로 발전하는 그런 발돋움이 되기도 하고 또 이 행사를 계기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기도 했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일본이 사실 월드 엑스포 유치하고 개최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1912년에 처음으로 개최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추진이 점점 늦춰지다가 메이지 천황이 사망하면서 무산되었었고 그러면서 이제 1940년이 되어서야 다시 한번 개최 계획을 하게 됐지만 세계 2차 대전으로 또 백지화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시도가 1963년 도쿄 올림픽을 준비하는 중에 그 유치 계획을 공식화했고 64년에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일본이 치르면서 그것이 또 긍정적인 요인으로 이제 제공이 되어서 65년 5월에 BI로부터 이제 오사카 개최 승인을 받아서 월드 엑스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흐름이 이번 2025년 오사카 월드 엑스포의 흐름과도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2020년 도쿄올림픽 이후에 25년 오사카 월드 엑스포를 개최하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또 비슷한 맥락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아에서 열린 첫 월드 엑스포 새로운 도전이었던 만큼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고 결과도 성공적이었다고 맞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아시아 첫 월드 엑스포 오사카 엑스포 주제는 인류의 진보와 조화였습니다. 사실 이전에 말씀드렸던 평화라는 가치가
계속 부각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조화라는 거는 어쩌면 좀 동양적인 가치를 담은 이제 평화가 대체되는 언어로도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1958년 브뤼셀 엑스포의 이런 상생 정신을 계승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 인류 공통의 이제 문제 의식을 좀 공유하고 네. 체험을 나누고 또 소통의 장으로서 엑스포의 자리를 이렇게 공고히 만들어 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특이하게 오사카 엑스포는 일본의 대중문화에도 좀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엑스포를 소재로 한 영화, 소설, 노래가 탄생하기도 했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그 세대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는데 네. 20세기 소년이라는 만화입니다. 네. 그래서 오사카 엑스포 상징물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태양의 탑 네, 배경으로 뭐 지구 파괴의 음모로부터 세상을 지켜내는 이야기였다고 하는데 일본 국내외에서 수많은 상을 좀 휩쓸었다고 해요. 그렇게 좀 다방면으로 일본 열도를 이제 뜨겁게 달구면서 뭐 만박세대 이런 단어를 좀 창출해내기도 하고 이런 오사카 엑스포는 총 6,422만 명의 관람객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6,422만 명이요. 네네. 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당시 일본 인구가 1억을 조금 넘은 수준이었는데 온 나라가 들썩였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일본을 시작으로 오사카 엑스포를 시작으로 일본은 인정 엑스포인 1975년 오키나와 엑스포 1985년 스쿠바 엑스포 개최했고 네. 이제 2005년에 또 다시 한번 아이치 월드 엑스포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했을까 살펴보니 일본을 이어서 이제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BI 박람회를 개최한 나라가 되었는데 인정 엑스포인 1993년 대전 엑스포 개최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한국이 엑스포에 참가한 지 정확히 100년이 되는 해여서 더 의미가 깊었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네, 대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대전 엑스포는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세모난 얼굴에 그 별 모양 안테나가 달려있던 꿈돌이. 맞습니다. 그렇죠? 네, 꿈돌이 네. 캐릭터가 굉장한 인기였잖아요. 전 사실 굉장히 어렸는데도 그 꿈돌이 캐릭터는 뭐 6, 7살 이렇게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런 대전 엑스포의 마스코트 캐릭터였던 꿈돌이였고 대전 엑스포는 이제 새로운 도약의 길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이 IT 강국으로 도약하면서 현재 지금까지도 가장 뛰어난 정보화 엑스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21세기 뭐 첨단 과학기술, 신에너지, 환경 보존 기술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대전 엑스포 또한 일본처럼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한국의 국가 이미지, 뭐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그런 자부심 이런 것들을 격상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시아에 떠오르는 용, 흔히들 말하는 네 개의 국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용으로서 한국의 저력을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서양 국가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엑스포의 문호가 조금씩 확장됐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이제서야 진정한 의미의 세계 박람회 월드 엑스포로 자리를 제대로 잡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도 이 대열에 동참을 했다고요? 네, 비슷한 시기에 이제 개방을 선언하게 되었죠, 중국이. 네. 그러면서 이제 세계 경제의 축이 동아시아로 기울고 있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지 않았나 하는데 그 실제로 2010년 월드 엑스포 개최하기 위해서 중국 상하이와 우리나라 여수가 마지막까지 접전을 벌였었고 2010년 월드 엑스포는 중국 상하이가 가져가게 되었고 여수는 2012년 인정 엑스포에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밀어서 그렇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2010년 상하이 엑스포는 사실 기염을 토하는 숫자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 있어요. 7,308만 명이라는 관람객을 기록하면서 아까보다 더 많네요. 네, 이전 1970년 오사카가 계속 이제 엑스포 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네. 그거를 이제 넘어서는 기록을 깨게 되고 하루 입장객 수도 10월 16일에 103만 명을 기록합니다. 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루에. 해요. 네, 그쵸, 하루에. 네. 인구 부자다운 그런 역시, 수치가 역시. 아닐까. 그러면서 박람회장 면적도 또 수치를 역대 최대 규모로 85만 제곱미터를 네. 기록했습니다. 이게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상하이 전체 면적의 1%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서울 여의도 면적의 3분의 2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금액도 어마무시한데요. 네. 공식적인 중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박람회장 건설과 운영에 투입된 예산만 약 300억 위안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더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는 네. 당시에 이제 2010년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도시 변화 저희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상하이도 지하철도 공사하고 홍차이 신공항, 포동 국제공항 증설하고 이런 교통망과 또 박람회 부지 주민 이전 이런 도시 재개발을 위한 사회 간접 시설 그런 투자 비용까지 생각하면 사실은 수천억 위안이 소요되었을 것이다라고 다들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수천억이요. 네네. 야, 규모도 그렇고 준비 과정도 그렇고 뭐 들어간 비용도 그렇고. 네네. 와, 역시 중국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케일이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 상하이 엑스포에 설치됐던 한국관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다고.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중국 다음으로 일단 가장 큰 규모였다고 하고요. 네. 건물 형태 자체도 우리 이제 한글 기역, 디귿 등 이제 한글 자모음으로 입체적으로 이제 형상화되어 있었고 네. 외벽도 이제 픽셀 아트로 해가지고 마치 우리 보조각에 이렇게 네네. 술을 놓은 것처럼 보여서 우리나라의 전통 미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게 말씀드렸듯이 픽셀 아트다 보니까 네. 첨단 기술을 또 선보일 수 있는 와. 그런 동시에 두 가지를 이제 꿰뚫은 그런 것으로 이제 잘 드러내었다 찬사를 받았고요. 네. 내부에는 2012년 여수 엑스포 홍보관과 함께 12개의 한국 대표 기업이 참가했던 한국기업연합관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 총 725만 명의 관람객을 기록했었고요. 52개의 국가관 중에서 중국관 다음으로 많은 방문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자랑스럽네요. 네, 사실은 한 중국 언론 매체에서는 네. 어떻게 한국 가는 게 한국 가는 것보다 더 어렵냐. 아, 진짜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한국관의 인기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만 들어도 좀 뿌듯하고 어깨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네. 그런데 이때 비해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특히 소프트 파워 훨씬 더 높아지고 강해졌잖아요. 네네. 2030년 부산에서는 더 많은 걸 보여줄 수 있겠죠? 아무래도 많이 기대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런 네. 부분들이.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한번 정리해보면 네. 초기 엑스포가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 조금 선전했다라고 한다면 20세기 후반에 이제 일본을 이렇게 시작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이 선전하면서 엑스포의 동아시대 시대가 열렸고 네. 그런 문화들이 더 꽃피울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이제 기반이 좀 닦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우리나라만 보았을 때도 앞서 1993년에 대전 엑스포도 했고 네. 2012년 여수 엑스포도 했습니다. 이렇게 두 차례의 인정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개최에 대한 역량을 충분히 입증했다라고 보실 수 있어서 이제 좀 더 한 발자국 나아가서 2030년에는 월드 엑스포를 부산에 유치해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또 그러면서 말씀하신 소프트 파워나 이런 부분들을 아주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우리 스스로도 그렇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2030년 부산 월드 엑스포를 향한 염원으로 여기까지 함께 걸어왔습니다. 네. 레츠엑스포 지금까지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범시민 유치원의 백혜림 대리였고요. 바쁘신 와중에 매주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엑스포 유치 확정되면 네. 그때 다시 한번 모시도록 감사합니다. 하죠. 네. 건강하시고요. 좋은 소식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